안녕하세요. 48번째 글, 바로 시작합니다. 단이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그를 본진 앞으로 데려오라 손짓을 했다. 그리고 아물과 서웅도 가까이 불러들였다. 호족의 위두가 한껏 위용을 갖추고 단 앞에 섰다. 나는 모골이 아닙니다. 그는 살짝 고개 숙여 인사했다. 나는 단입니다. 단 아닙니까? 그 발음은 단칸으로도 들렸다. 그렇게 불러도 됩니다. 그때 서웅과 아물이 도착했다. 이분은 하버니 위두 서웅입니다. 하에 번한 이분은 마하나의 위두 아물입니다. 만 서웅과 아달이 조심스럽게 단의 양옆에 다가서자 모골이하니 새삼 깜짝 놀라며 단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마한과 번한이 중앙에 모시는 분이라면 상상을 초월한 분인 것이다. 당군님, 제가 무례를 범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모골이하는 허리를 깊이 숙여 사과했다. 단은 갑작스러운 모골이한의 태도에 깜짝 놀랐다. 저는 오직 새해 지난해 복수할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일이 당군님께 심려를 끼쳐드릴 줄 몰랐습니다. 저의 어리석었던 도발을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당군님을 충성으로 섬기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충성하기 전에 먼저 세진이의 충성을 맹세할 수 있습니까? 모골이는 세진이에 속해야 할 부족입니다. 모골이하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예, 새해 지난해 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모골이하는 다시 단 앞에 큰 절을 올렸다. 단은 엄숙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모골이안, 오늘 한 말, 내 앞에서 한 약속을 명심하시오. 만약 지금의 위기만을 피하려고 거짓을 말하면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를 것이오. 예, 약속으로 제 딸을 바치겠습니다. 제가 약속을 어기면 이 땅에 내 딸의 피를 뿌리십시오. 나는 그런 식으로 약속을 하지 않소. 지금 그대는 나의 힘을 보았기 때문에 잠시 고개를 숙였을 뿐이오. 내가 만약 힘이 없었다면 그대는 내 목에 칼을 들이댔을 것이오. 모골이하니 다시 고개를 숙였다. 잘 들으시오. 내가 그대를 믿지 않는다면 당장 그대의 목을 칠 것이오. 하지만 나는 그대를 믿기로 했소. 그대도 나를 믿는다면 하늘에 맹세하시오. 하늘에 맹세합니다. 당군님을 믿겠습니다. 오늘 나와의 약속은 하늘과의 약속이요. 따라서 약속을 어기는 것은 하늘을 배신하는 일이니 하늘의 대가가 따를 것이요. 명심하겠습니다. 당군님, 저는 여기에 서 있는 저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서둘러 퇴각하렵니다. 수일 후 선물을 가지고 와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단이 명령했다. 소루는 이분들이 돌아가는 길을 전송하시오. 매 시즌 이분들의 동태를 보고하시오. 예, 빈틈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모골이하는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가자 말에 올라 외쳤다. 돌아가자. 여기는 내가 침범해서는 안 되는 땅이다. 나는 단군님을 모시겠다. 소루는 퇴각하는 적군을 전송하며 경이로운 감정에 빠져들었다. 전투의 결말이 이렇게 조용할 수 있는가? 모골이하는 짧은 전투에서도 세진이의 주민과 땅을 비참하도록 짓밟았었다. 그들은 잔인하기가 말할 수 없어 파괴와 약탈의 끝장을 보여주었었다. 그런 그들이 조용히 퇴각하고 있다. 그들은 쉬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게 고개 숙여 퇴각하고 있다. 그들이 쉬어가면 소루도 함께 쉬었다. 그들이 야영을 하면 소루도 야영했다. 만약 이들이 전투를 이어가며 퇴각했다면 닥치는 마을마다 불을 지르고 이 땅을 생지옥으로 만들었으리라. 지나치는 불황마다 사람들이 나와 소리쳤다. 소루 만세. 소루 만세. 소루는 자신이 이 전투의 개선 장군처럼 어깨를 으쓱였다. 앞으로 이 넓은 세진이는 내가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꿈이 아니다. 진짜 현실이다. 단은 호적을 보내고 돌아온 소루에게 말했다. 세진이의 풍토에는 보이지 않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소. 세진이는 내가 직접 관리하겠소. 소루는 위두 역할을 하되 모든 결정은 내 허락을 받으시오. 소루는 단의 지시에 불만을 나타낼 수 없었다. 단의 명령에 당연히 따라야 한다. 나는 단의 도움 없이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겠는가? 실권이 없이 위두의 역할만 하라는 내 말이 후에 서운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이오. 그때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때를 상기하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소루는 가슴에 방망이를 맞은 듯 통증을 느끼며 고개를 조아렸다. 세진이의 모든 족장을 차례로 내 앞에 들게 하시오. 그들과 직접 대화를 해보고 싶소. 아니다, 내가 그들을 직접 순방하는 게 좋겠소. 며칠 후 모고리하니 인사를 하러 왔다. 그 일행들의 화려한 복장이 눈부셨다. 그는 10필의 말을 선물로 가져왔다. 한눈에 보아도 모두 훌륭한 말이었다. 말의 등에는 선물도 실려 있었는데 흠집이 없는 커다란 호피가 50장이나 되었다. 그는 또 자신의 두 딸을 단에게 바쳤다. 그 딸들은 한눈에 보아도 무척 아름다웠다. 머리엔 이마를 감싸는 넓은 족두리를 썼는데 그곳에 달린 현란한 장식이 눈부셨다. 단에게 인사를 하는 그녀들의 뺨이 붉게 물들었다. 그녀들의 수줍은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단은 가슴이 마구 설레어왔다. 이 여자들이 바로 천상의 선녀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래전 굴참골에서 아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정신은 깊고 깊은 나락에 빠졌고 몸은 하늘 높이 날아올라 구름 위에 올랐소. 난 내가 무얼 하고 있는지도 몰랐소. 여자의 뜻을 거절하는 건 사내가 아니라고 했소. 아재가 한때 그렇게 정신을 빼앗겼던 여자는 한낱 동방내였다. 단은 마음을 추스르고 두 딸을 다시 살펴보았다. 그녀들의 얼굴 앞에 정의 얼굴이 떠올라 겹쳤다. 난실의 얼굴도 떠올라 겹쳤다. 실상 두 딸이 그렇게 특별하게 예쁘지도 않은 것 같았다. 잠시 마음이 설레어 내 정신이 흔들렸구나. 단은 생각했다. 예전에 세진이 위두였던 소물을 무너뜨린 게 여자로부터 피어나는 바로 이런 야릇한 감정일 것이다. 단은 앞에 서서 눈치를 살피고 있는 모고리한에게 말했다. 나는 이런 식의 약속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어. 단이 두 딸을 거부하자 모고리한이 말했다. 제 선물을 거부하는 것은 저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단은 그의 딸들을 받아주어야 했다. 단도 응답으로 그에게 비단 10필을 선물했다. 단은 즉시 두 딸을 정에게 보내어 비단을 직조하게 하였다. 호피는 세진이의 각 부족장에게 선물하고자 간직하였다. 단이 순방길에 올랐다. 수호대장은 단이 전차를 타고 순방할 것을 권했다. 단은 전차는 너무 위협적이니 그냥 마차를 타겠다고 했다. 대장간에서 일하는 차는 기쁨에 넘쳐 마차의 은이나옥으로 화려하게 장식을 했다. 위용을 갖춘 아름다운 마차가 탄생했다. 세진이의 하마골에 단이 도착하자 족장이 벌써 알고 멀리 마중을 나와 단을 반겼다. 족장은 커다란 개 안으로 단을 안내했다. 개 안에는 귀한 음식과 술이 준비되었고 예쁜 여자들을 불러 시중을 들게 하였다. 단이 족장에게 물었다. 그대가 원하는 건 무엇이오? 강한 힘을 얻고 싶습니다. 강한 힘이 왜 필요한가요? 이웃 마을과 경쟁에서 이기고 싶습니다. 이웃과 경쟁을 왜 하는가요? 우리는 목축을 하기에 넓은 초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겨울이 오거나 가뭄이 들면 초원이 부족하여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때 힘이 부족하면 불모지로 밀려나는 서름을 겪습니다. 마을 간 경계가 없나요? 초원은 경계를 짓지 못합니다. 여름엔 초지가 많으니 서로 오가며 목축을 합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표지가 부족해지면 오직 마을의 힘만이 그 경계입니다. 세진이가 유독 다툼이 많은 이유는 여기에 있었다. 초지가 부족하면 불악 안에서도 다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때는 족장인 제가 중재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중재를 하나요? 방목 구역을 배분하기도 하고 시기를 조정하기도 하며 상호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마을 간에도 그런 중재를 하면 안 될까요? 누가 그런 중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위두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위두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단은 하마골 족장에게 호족이 가져온 호피를 선물했다.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시다니요. 황송합니다. 앞으로 힘을 기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웃 마을과 화친할 방법을 찾아봅시다. 단은 몇 마을을 더 순방해 보았으나 의미가 없었다. 족장들은 단을 전투의 승자로 대했고 그들은 패배자로서 예를 갖출 뿐이었다. 그들의 실체적 생활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그들의 진정한 속내는 꼭꼭 숨겨져 드러나지 않았다.
단이 화려한 모습으로 각 족장을 방문하는 것은 오직 약자를 다시 괴롭히는 일이었다. 단은 남이 모르게 밀행을 하기로 했다. 그러려면 자신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게 변장을 해야 했다. 수호대장이 깜짝 놀라며 반대했다.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위험을 피해 다니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단의 고집은 꺾을 수가 없다. 단은 비단옷을 벗고 가죽을 걸치고 집신을 신었다. 수호대장도 발을 맞추어 소금지게를 지었다. 도루치가 함께 가겠다고 나서며 수호대장이 지고 있는 소금지게를 빼앗아 지었다. 배서골에 들렸다.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웅성대고 있다. 한 사람이 북쪽에 대고 험한 욕을 하고 있다. 여인이 앉아서 울고 있었다. 단이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 노인이 단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입을 열었다. 위등 불황 녀석들이 몰려와 재물을 모두 빼앗아 가버렸어요. 이 집의 딸까지 훔쳐가 버렸어요. 당장 복수를 하고 싶지만 우리 부락은 힘이 없어요. 지난 전쟁에서 유독 우리 아랫등 젊은이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아니, 그런데 윗등에서는 왜 남의 것을 빼앗아 갑니까? 자주 있는 일입니다. 목을 개 떨어지면 이웃 부락에서 도적질을 하고 그러면 또 피해를 본 부락은 다시 몰려가 되찾기도 한답니다. 그런 짓을 하면 족장이 벌하지 않나요? 수시로 반복되는 일이고 상대방 서로 헐뜯으니 누가 온지도 모른답니다. 단은 족장을 찾아갔다. 족장은 자신의 집에 축대를 쌓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커다란 돌을 옮기고 있었는데 감독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회초리를 들고 노역자들을 후려치며 일을 시키고 있었다. 단은 예전의 노역 생활이 생각나 몸서리를 쳤다. 단이 족장님을 뵙고 싶다고 말하자 나는 뭐 하는 놈이냐? 뚱뚱한 감독자가 소리쳤다. 우리는 소금 장사인데 좋은 호피를 구했기에 족장님께 선물하려고 합니다. 안으로 들라. 그곳에 갤른 하마골 족장의 것보다 더 넓었다. 입구에 옹고드 형상이 세워져 있어 흠칫 놀라기도 했다. 족장은 단의 선물에 눈이 뒤집혔다. 참으로 좋은 호피요. 고맙소. 그런데 나에게 무슨 부탁이 있는 거요? 족장님이 마을을 잘 다스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단이 역설로 말했다. 그렇소. 나만큼 능력 있는 족장도 드물 거요. 나에겐 큰 힘이 있으니까. 단이 보기에 족장은 그다지 힘이 셀 것 같지는 않았다. 힘이라니요? 어떤 힘을 말씀하십니까? 난 북두 칠성의 두 번째 별이요. 나는 하늘에 닿아 있어 내 말을 하늘이 들어주시니 하늘은 곧 나의 힘이지.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오는 길에 아랫등 부락을 지나는데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었어요. 윗등 부락 사람들이 식량과 처녀를 빼앗아 갔다고 합니다. 족장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의 하소연에 배석골 족장이 말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약자는 늘 빼앗기니 강자에 기어들어가야 하죠. 그러다 또 강해지면 강자에서 튀어나오고 그게 세상 이치 아니요. 그런 걸 그냥 둔다는 말입니까? 참 모든 일을 일일이 간섭하려 들면 끝이 없어요. 그렇게 다투고 사는 것이 사람들의 일상이요. 다투며 사는 게 일상이라니요? 그건 지옥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어차피 사는 게 지옥이지요. 당장 식구들이 굶어 죽는데 이웃에는 식량이 남는다면 빼앗아 올 수밖에.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족장님이 도와줄 수 없나요? 나도 어렸을 적 한때는 매우 어려웠어요. 식구들이 사흘을 굶었는데 사냥을 하다 겨우 족제비 한 마리를 잡았죠. 그걸 본 이웃 사람들이 나에게서 그 작은 족제비를 빼앗으려 했지요. 나는 목숨을 걸고 그들과 싸웠어요. 굶어 죽으나 싸워 죽으나 마찬가지이니 나는 길을 쓰고 싸워서 사냥감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었지요. 나의 식구들은 사흘 만에 그 작은 족제비의 다리를 하나씩 뜯을 수 있었죠. 나는 내 몫으로 남은 대갈통을 박박 긁어서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배고픔은 스스로 해결해야지 누가 도울 수 없답니다. 사람은 싸우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지요. 그러면 족장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족장님은 힘이 필요하십니까? 단이 추궁하자 족장이 말했다. 나의 주변에는 우리 배석골을 호시탐탐 노리는 족장들이 많아요. 그들로부터 배석골을 지켜야 합니다. 이웃 족장들과 서로 대화하지 않나요? 서로 협조하지 않나요? 물론 큰일이 생기면 서로 대화하고 협조하죠. 예를 들면 세진이의 큰 난리가 났다든지 하면 말이죠. 평소에도 크고 작은 일에 서로 대화하고 협조하면 평화를 얻지 않을까요? 평화요? 어리석은 꿈이죠.
평소에는 서로 힘자랑을 할 뿐이죠. 누가 잡아먹느냐, 누가 먹히느냐 하는데 대화나 협조가 있을 수가 없지요. 다행히 나는 힘이 하늘에 닿아 있어 이웃 족장들이 함부로 하지 못해요. 여기서 잠깐 쉬어가렵니다. 조금 피곤하시지는 않나요? 49번째 글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봐요.